Upgrade Your Life 코치서진의 코칭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3년 후 나는 어떻게 될까? 5년 후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을 가끔 즐기기는 하는데 그만큼 뭔가를 실행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길 좋아하면서도 실제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포사이트, 비나 벤카타라만이 전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든 집단으로 하는 것이든 간에 의사결정에는 정보와 판단이 개입된다. 미래에 대한 똑똑한 선택을 하는 판단을 나는 미래에 대한 통찰, 즉 포사이트라 부른다. 이 포사이트를 실천한다는 것은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신화 속의 예언자 카산드라가 했던 방식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 카산드라의 신통한 예지력을 흉내내고자 수없이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수없이 많은 책이 동원됐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판단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포사이트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안들을 평가해 각각의 가중치를 결정함으로써 단지 현재의 우리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도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축구 경기 때 비가 올 것임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 경기를 보러 갈 때 우산을 들고 가는 것 사이의 차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자 하지만 실제 실천은 이런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과거를 문자메시지 하나가 오가는 짧은 순간으로 생각하며 이 과거가 자기 인생에서 장기적으로는 시간이라는 복잡한 작물을 구성하는 한 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길 바란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눈에 올바르다고 비춰질 일을 하고자 하며 미래 세대가 우리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적어도 경멸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가 포사이트를 개발해 시간을 앞질러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부유하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며 또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다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록할 것이고 자치단체들은 번영할 것이며 문명은 예측 가능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번영을 위해 심지어 숲과 강과 바다를 지금보다 더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서든 인류의 지고지순한 노력들에서든 각각의 미래의 결과들이 갖는 의미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미래로 미뤄진 보상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는 어려운 한편 현재 할 수 있는 사치가 설령 나중에 재앙이 되더라도 이 사치에 탐닉하기는 쉽다. 우리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멀면 멀수록 지혜를 발휘하기는 그만큼 더 어렵다.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때, 지금 당장에는 그다지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이런 행동은 매우 쉽다. 하루에 2-3번씩 양치질을 하는 수고는 치아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지불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비용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새로 써두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가족에 대한 근심을 염두에 두면 이런 번거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예컨대 친구와 함께 소풍을 간다든지 휴가 여행을 간다든지 결혼식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래를 한결 더 쉽게 상상한다. 우리는 그 유쾌한 순간의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의 자기 모습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시시콜콜 따진다. 하지만 썩 내키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이를테면 소득신고, 노화, 해수면 상승, 난민 유입 등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미래를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려고 하지 않는다.
설령 그 문제를 진득하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흔히 골치 아픈 것 또는 지긋지긋한 것만으로 생각한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보다 낫게 만들고자 하는 기대를 우리 모두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미래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미래를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미래는 마음속에서 떠올려야만 하는 어떤 관념이지 우리가 감각기관들을 동원해서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에 비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대개 하나의 갈망으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감각을 갖고 받아들이는 유혹은 우리 내면에서 일종의 정서적 열기에 의해서 연소된다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터 미셸 교수는 주장했다. 빵집에 진열된 신선한 도넛의 냄새를 맡는 것이나 주유소 계산대에 놓여있는 화려한 색깔의 직선 복권들은 미래의 결과를 따지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물론 그런 유혹에서 멀리 떨어진 보다 더 냉정한 순간에서라면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의 만족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말이다. 미래에 놓여있는 것들, 모호하고 아무 말이 없으며 확정적이지 않다. 오늘 뭔가를 포기할 때 내일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 확실한 경우는 거의 없다. 미래의 자아가 현재의 자신에게 낯설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메뉴로 자신이 무엇을 원할지 알지 못한다. 이럴 쭌데 10년 뒤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는가? 미래 세대는 한층 낯설다. 우리는 지금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팽팽 돌아가는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발전은 미래의 모습을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든다. 1960년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추세 및 이 추세가 사람들의 통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예측하면서 미래의 충격이라고 불렀다. 오늘의 세상에 살면서 당장 내일이 아니라 수십 년 뒤의 세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코치서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시도해 보시겠어요?